네, 증시 프리즘 시작하겠습니다. 증권부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모처럼 반등에 성공했죠? 네, 맞습니다. 모처럼 기분 좋게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2% 안팎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국제유가가 $100 밑으로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부 완화가 됐고 여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좀 최근 계속된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지쳤었는데 이를 좀 달래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3거래일 내리 하락한 코스피 지수였는데요. 오늘은 1.4%대 오르면서 266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분위기가 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2,600억 원가량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받아내면서 2%대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은 이날 시장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게 나오면서 전일 대비 7.1원 하락한 1,235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 특징들 한번 알아볼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고개 숙인 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WTI와 브렌트유는 6% 넘게 급락하면서 $100 선이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많이 하락하면서 시장이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이틀째 유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원인이 뭐였습니까? 유가 하락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전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주된 하락 원인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악화되면서 당국은 중국 내 여러 지역에 이 봉쇄 조치를 강화했고 이에 따라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급락을 한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유가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좀 격화가 됐던 2월 28일 이후 무려 처음인데요. 그리고 지난 장중 3월 7일 장중에 기록했던 $130 선에서 무려 26%나 급락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완전히 낮은 수준이라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국제유가 급락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유가가 조금 급락을 하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유가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유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한때 반등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오후 들어서 낙폭을 확대하고 결국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수혜를 받은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항공주와 여행주 등 이 리오프닝주가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날 강세를 보였던 항공주는 오늘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한진칼과 아시아나항공이 7%대 급등한 가운데 진에어도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여행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함께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가를 억눌렀던 유가가 간밤 급락세를 보인 데다가 또 앞서 정부가 방역 지침을 완화하다고 발표한 점도 이 여행주들에도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내일 장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내일 장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디폴트 위기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외신들도 이 러시아 디폴트 우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이 디폴트 우려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러시아 디폴트 사태가 증시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려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소연 연구원은 한 달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디폴트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한 달 뒤에 이자를 갚으면 디폴트를 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의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당장 증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시장 대응 관점에서는 러시아 디폴트 여파가 이 신흥국 채권 시장으로 확산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디폴트로 인해서 신흥국 전반에 걸쳐서 신용 리스크가 확산이 되면 신흥국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신용 경색으로 인해서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높은 이 신흥국들 시장에서 자금을 빼갈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디폴트 우려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이미 3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증시에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됐고 또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5일이면 러시아도 이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디폴트,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채권자들이 러시아에 빌려준 돈을 떼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지겠고 우리 증시에서는 유가와 관련 있는 종목들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 기자, 이 대망의 FOMC가 내일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리 인상은 의미가 조금 남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상인데다가
제로금리 시대가 2년 만에 막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3월 FOMC 회의 결과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발표됩니다.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시되면서 3년여간의 제로금리 시대에도 마침표를 찍을 전망입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앞으로의 관심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회의에선 0.25%포인트 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 중인 물가를 감안하면 좀 더 공격적인 긴축 시그널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시장에선 오는 5월이나 6월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금리 전망 확률표에 따르면 오는 6월 1%까지 인상할 확률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0.25%포인트 인상한다면 앞으로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한 번은 0.5%포인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그 재정학 리스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상 이제 5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진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만약에 뭐 지표상으로도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재정학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이 만약에 연준 내에서 나온다면은 오히려 이제 5월 또는 6월에는 50bp 인상을 또 나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증시가 의미 있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게 3월 FOMC 결과를 보고다라고 말을 하긴 좀 어렵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선 앞으로의 금리 인상 횟수를 비롯해 물가와 경기에 대해 연준이 어떤 판단을 제시할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연준 위원들은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물가 높은 건 알겠는데 성장이 부담스러우니까 더 천천히 가야지 이렇게 이제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보다도 물가에 더 초점을 크게 맞추겠다 이러면서 좀 강한 어조로 가져가고 이럴 때는 시장이 조금 긴장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긴축 움직임과 맞물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국내 증시에도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